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원입니다. 자, 오늘 쌤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3월이니까 새로운 학기가 개학을 하죠. 고등학교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년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반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쌤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 학기 중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쌤의 경험에 맞춘 여러 가지 꿀팁 아닌 꿀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방학을 했다가 학기가 시작을 되면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왜? 낮에 학교 갔다가 여러분들 또 학원도 가야 되죠. 학원 갔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라고 좀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어떻게 내 공부를 좀 했었는지 기억을 좀 다시 되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쌤이 시간대별로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주말 빼고 평일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주말은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겠죠? 쌤은 이 아침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평소 일어나는 것보다 정말 1시간만 먼저 일어나 봐. 그리고 이 아침 시간대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공부를 할 걸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봐라. 요거거든. 왜 그러냐면 쌤도 늘 아침잠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는 그런 습관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쌤이 언제 한번 요 새벽 공부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놀랬던 방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일단 쌤이 왜 이 새벽 시간을 추천을 하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혹이 좀 적어.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여러분들 보는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유혹이 조금 적은 시간대가 아침 새벽 시간대야. 뭐 새로운 컨텐츠도 잘 안 올라오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침에 뭐 혼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보겠니.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보는 것보다 덜 보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유혹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조용해. 왜냐면 밤에는 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이것저것 정신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새벽에는 보통 다들 자고 있거든. 나 혼자만 일찍 일어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에서 주는 유혹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죠. 그럼 학교 가면 뭐해? 수업 들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웜업이 될 수도 있어. 오늘 하루 공부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웜업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한번 세수 싹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이 좀 깨요. 그러면서 이 시간대에 내가 머릿속에 넣은 게 생각보다 오래가. 특히 쌤은 국어를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 아침 시간에. 왜? 졸린 상태에서 냅다 국어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도 글이 읽혀요. 왜? 내가 비몽사몽할 때도 글을 읽었는데 나중에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글이 읽히더라고.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외부 요인에 대한 자극이 좀 적은데 국어나 영어처럼 글을 읽는 과목의 경우에는 내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읽히고 안 읽히고가 좀 차이가 나거든. 근데 이걸 아침 시간에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글이 좀 잘 읽히더라고. 그래서 쌤은 이 아침 시간을 좀 추천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뭐 숙제나 이런 것들 할 것도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몸을 달궈 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쌤은 정말 새벽 시간 너무너무 추천하고 막 갑자기 평소에 막 8시에 일어나던 사람 보고 4시에 일어나라고 안 해. 딱 1시간만 먼저 일어나 봐. 그리고 시간 부족하다고 느끼면 조금씩 시간 앞당기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너무 대단하게 막 새벽 4시부터 전 공부를 하겠어요. 이런 마음 안 먹어도 되고 정말 30분, 1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책을 펴서 보는 그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쌤은 제발 수업은 들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이 수업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쌤은 왜 굳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내신 시험 보면 어디서 나와? 학교 수업에서 나오잖아. 근데 왜 안 들어? 아무리 학원에서 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엔 내신 시험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 자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필기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적는 것만이라도 처음부터 시작해봐. 쌤도 어떻게 이 수업을 들었냐면 그냥 수업 시간에 다 적어. 뭐 예쁘게 적는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노트에 막 다 적어요. 쌤이 한 말 다 적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쁘게 나중에 정리하면 돼. 쌤은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것저것 필기할 거 다 적고 쌤이 말한 거 그냥 다 적어. 한마디도 빠짐없이. 쌤은 심지어 농담한 것도 적었어. 아, 쌤이 여기서 이런 농담했어. 막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적었어. 그래놓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보면 아, 맞다. 이런 얘기 좀 했었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쓴 걸 보고 교과서나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보여.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수업 듣고 나서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에 뭐 거창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쌤은 이전 수업 내용, 그 다음 수업 내용 읽어보기만 했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거든? 5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이전 수업에서 내가 필기했던 내용 그냥 한번 훑어만 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교과서 한번 읽어만 봐. 근데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돼. 내가 한번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복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때 배울 내용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쨌든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한 번 더 본 게 되거든. 이때는 꼼꼼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만 읽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5분도 안 걸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뭐 화장실 갔다가 매점 갔다가 하면 돼. 이 나이 때는요 10분이 마법의 시간이에요. 이게 나이를 좀 먹다 보면 10분이 되게 빨리 가거든. 침대에서 잠깐 멍 때리잖아. 10분이 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하는 거 되게 많다. 옆반도 갔다 와야 되죠. 매점 가야죠. 매점 갔다 화장실 들리죠. 화장실도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돼요. 뭐 여기저기 다 들리면 근데 그게 10분 안에 돼. 그때가 이 나이 때의 10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그 이전 수업, 이후 수업 내용 한 번씩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뭐 화장실도 다녀왔다가 아니면 뭐 매점도 갔다 왔다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자,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좀 있죠. 점심시간에는요. 점심 먹고 여러분들 산책 이런 걸 조금 하세요. 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뭐 단순히 공부가 어려웠다 이런 것보다 쌤은 체력이 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쌤이 운동을 조금 안 한 것도 있었고 선천적으로 체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와 공부를 할 때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야. 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쌤이 고3 때 이 체력 딸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어땠냐면 역류성 식도염부터 시작해서 위염 있었죠. 가끔 위경련도 왔죠. 그 다음에 장염 있었죠. 안 고장 난 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모의고사 날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국어 보고 국어 보고 수학 보죠.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이제 밥 먹고 와서 토하고 영어 듣기를 들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몸이 소화도 못 시키는 거야. 양치하다가 냅다 토하고 막 시험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딸리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맨날 실려가고 포도당 주사 맨날 맞으면서 거기서 책 보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점심시간에는요. 밥 먹고 나서 한 번씩 산책 이런 거라도 조금 해주세요. 다만 낮잠은 자지 마. 왜 그러냐면 일단요.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대부분 볼 시험이 수능이죠.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낮잠 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낮에 조금 자는 습관이 생기면 그 시간에 늘 졸리게 돼 있거든. 그럼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려면 힘들어. 잠은 밤에 자면 돼. 밤에 생각보다 많이 잘 수 있어.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하는 시간 조금 줄여서 밤에 자고 낮에는 웬만하면 자지 마세요. 이게 한 번씩 자는 습관이 들면 우리 몸이 그걸 기억을 해. 그러니까 쌤도 최대한 낮잠은 안 자려고 했거든. 정말 막 내가 지금 안 자면 막 죽을 지경이야. 이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쌤은 낮잠은 자진 않았어. 그리고 밥 먹고 졸린 그 타이밍은 누구든지 있거든. 나도 밥 먹고 나서 너무 졸렸어. 근데 수능 때 밥 먹고 시험 봐요. 너희 수능 때 밥 안 먹고 시험 볼 수는 없잖아. 되게 배고프거든. 안 먹을 수는 없을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에 그 졸린 시간을 조금 이겨내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책을 갔다 오든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반에서 쉬던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잠은 자지 말고 여러분들 체력을 조금 기르는 데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신에 이 점심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정도는 한 번씩 읽어봐 줘도 좋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 때 빼고 얘기하는 거야. 내신 시간 때는 뭐 일단 공부해야죠. 시간 없잖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고 하교를 하겠죠. 그럼 이때 뭐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쌤이 이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부하러 가는 것까진 좋아. 다 같이 공부를 하진 마세요. 이게 뭐가 다르냐? 뭐 다 같이 스터디 카페 갈 수 있지. 대신에 같이 갔으면 공부는 따로 해. 뭐 저 친구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니면 뭐 전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효율이 올라요. 재밌는 거 아니고. 보통 친구들이랑 모이면 얘기를 하게 돼. 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 말이 나와. 쌤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서 뭐 공부 같은 거 하잖아. 나도 얘기하고 싶어. 이게 약간 사람의 본능 같은 건데 여러분들도 옆에 친구가 있으면 걔네 친구한테 장난 걸고 싶고 막 이러잖아. 반대말로 하면 뭐겠어?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러 가는 거까지는 좋은데 각자 공부하세요. 알겠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저녁을 좀 먹죠. 그러고 와서 뭐 1시간 정도 쉬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웬만하면 밤 12시 즈음에는 취침을 했으면 좋겠어. 왜 굳이 쌤이 이 취침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통 학교를 가려면 8시, 평균적으로 8시쯤에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쌤이 이 말한 아침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7시, 뭐 6시 반 정도는 일어나야 돼. 근데 쌤은 여러분 나이 때는 6, 7시간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낮잠도 안 잘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12시쯤에 자야 돼. 그리고 이 시간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한 번 앉아 시작하잖아요. 5분만 휴대폰 하다 자야겠다. 5분이 아닐걸? 5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돼요. 그리고 분명 이런 경험 있잖아. 지금이 뭐 예를 들면 53분이야. 그러면 정확히 뭐 1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1시에 자야겠다. 아니면 지금이 뭐 1시 17분이야. 그러면 1시 반에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거 절대 안 지켜지거든. 그냥 지금 바로 자야 돼. 지금 바로 쉬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바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12시쯤엔 자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밤에 노는 거 너무 재밌지. 그리고 이때 연락하고 친구들 연락하고 뭐 유튜브 보고 너무 재밌지. 나도 알아. 하지만 웬만하면 조금 잠은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 잠을 안 자면요. 몸의 회복이 더뎌. 이 잠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이 다시 리프레시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면요. 그 다음날에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쌤은 웬만하면 내신 기간에도 밤을 꼴딱 새지 말라 그래. 왜? 내가 밤을 꼴딱 새서 공부를 하면 뭐하니? 이미 내 몸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 다음날 머리가 멍해요. 여러분들은 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몸의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시간대는 자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놀 걸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대뿐만 아니라 쌤도 똑같아. 내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뭐 여행 갈 거 다 가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건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못 노는 게 좀 슬플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 나이대의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조금 잘 해가면서 내가 노는 게 너무 좋을지라도 내 꿈이 뽀로로가 될지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알겠니? 그래서 쌤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침 공부 추천하고요.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예습하는 거.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낮잠 안 자고 산책하거나 체력 관리 조금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쉬는 시간에 하는 공부 조금 해주거나 그 다음에 학교 후에 꼭 공부는 혼자서 시간 관리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 휴대폰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2시 정도에 잠은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수면 시간 6, 7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알겠지? 이렇게 해서 쌤이 쉬는 시간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지. 물론 쌤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야.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른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좀 참고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 김시연이었습니다.